군이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방외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안 장관은 폴란드와 방산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K방산의 위상을 강조하고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육군 30기가벼단 비호대대가 미국 국립훈련센터 NTC 출정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대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 소부대 전투수행 기술과 지휘 통제 능력, 중대급 전투사격 숙달 등 전반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전개했던 대북 확성기 철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철거한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6월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대북 확성기는 20여 개로 알려졌으며 그 외에 이동식 확성기 20여 개도 함께 철수하게 됩니다. 또 합참은 북한이 운용하는 대남 확성기 숫자는 우리 대북 확성기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했는데 북한이 몇 개를 더 설치해서 개수는 북한이 조금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합참은 지난 6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를 내리며 추후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아 중단 대신 중지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군의 이번 결정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후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군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은 오늘부터 시작해 이번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방부 장관 취임 후 폴란드를 방문해 첫 국방외교를 마무리한 안규백 장관이 양국의 방산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장관은 K방산의 위상을 강조하고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일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담당할 부마르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생산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한 안 장관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방산을 향한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K방산은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국민의 주권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과 성원과 신뢰 가운데에서 방산이 더욱더 세계 속에서 뻗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많은 사랑과 성원을 바라봤지 않습니다. 안 장관은 앞서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서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K2 전차 2차 폴란드 수출은 계약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하며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급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60석 대는 폴란드 업체가 현지 생산하게 됩니다. 안 장관은 향후 공동 수출의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양국의 방산 협력이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번 K2 전차 수출은 폴란드를 넘어 다른 유럽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폴란드는 이번 수출로 유럽 내 전차 보유량 3위를 자랑하게 됐는데요. 과연 K2 전차는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관련 전망을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전 이후 군축으로 한때 전차 보유량을 줄이거나 신규 도입을 미뤄왔던 유럽 국가들이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한 국가는 바로 폴란드였고
기존 나토군 주력인 레오파르트나 M1 에이브럼스가 아닌 K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직수입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을 통해 앞으로 생산 허브로 도약할 예정인 만큼 유럽 내 방산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2 전차는 나토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전차 추가 도입을 고려하는 유럽권 국가, 특히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슬로베키아는 이미 지난 2월 폴란드와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의향서에 서명한 직후 폴란드 생산형 K2PL에 관심을 가졌다고 폴란드 국방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지난 2024년에 300대에서 500대가량의 K2 전차 도입을 고려한 바 있고 K2 자주포는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공유하고 있고 기존에 보유한 소련제 기반 전차가 노후화된 만큼 폴란드와 동일한 상황이어서 루마니아 수출의 청신호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As Chief of Defense Staff of Romanian Armed Forces, I want to have this kind of capabilities for our soldiers. 한편 이번 수출로 폴란드는 주력 전차 보유량이 1,100대로 늘어나 나토군 안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차를 갖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토군 전차 중 단일 차종으로는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게 되며 추가 수출이 이루어지면 K2 전차는 나토 표준 전차로 새롭게 자리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확고한 한미 연합 대응 태세와 확장 억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을 넘기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 막판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을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미측 인사들과 만나 확고한 한미 연합 대응 태세 그리고 확장 억제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측이 제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관해선 엄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전통적인 군사 안보 동맹 개념을 확장해 변화된 국제 안보 전략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있는 줄 아는데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진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이 산업 분야에서뿐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30기가별단이 미 국립훈련센터 NTC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군과 함께 실탄을 활용한 전투 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전투 태세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방을 경계하며 이동하던 장병들에게 상황이 부여되자 일제히 진지로 달려갑니다.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한국 장병 뒤로 매의 눈을 한 미군 교관이 자리를 지킵니다. 육군 30기갑여단 비호대대를 모체로 한 중대 TF의 중소대 전투 사격 훈련 현장입니다. 부대는 오는 22일부터 약 한 달간 미국 국립훈련센터 NTC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 4사단 1스트라이커 전투여단의 지원 아래 전투 기술을 익혔습니다. I believe that training together, our tactics will be similar, and we will understand how each other operates. The end state of this training is so that we can defeat our adversaries together. 미 캘리포니아주 포트 어윈 기지에 있는 NTC에서 훈련이 진행되는 만큼 훈련단은 현지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불볕더위 속에서도 실전 같은 훈련을 이어갑니다. 출정을 앞둔 부대는 무덥고 거친 사막에서의 작전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NTC로 가는 TF 구성원은 123명. 이들은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정예 육군 전력으로 뛰어난 전투 기술과 체력, 의지를 겸비했습니다. 개인 기본 전투 기술부터 오늘 실시하는 중대 전투 사격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고 실전적인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 장병이 하나 되어 임해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환경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막바지 점검에 집중하는 30기갑여단. 여름의 열기보다 뜨거운 그들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KFN 뉴스 차성규입니다. 육군본부와 카이스트가 여름방학을 맞은 군인 자녀들을 위해 특별한 과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빛의 원리부터 환경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며 과학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은 상자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자 조명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밝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팀을 나눠 결과를 도출하고 빛 공해의 원인과 영향을 토론합니다. 군 자녀들이 여름방학 동안 과학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힘을 기르는 특별한 과학 캠프가 열렸습니다. 군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조별 실험과 발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과학의 재미를 느끼고 함께 배우는 경험을 쌓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과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과학에 또 관심이 더 생기고 과학의 원리를 배우고 실험하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공계 진로를 향한 흥미를 갖습니다. 좀 더 과학이 흥미로워졌어요.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같은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아이들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학이랑 다르게 과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로 진행을 해도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만의 창의성을 가지고 실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학이라는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배우며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상상력과 논리력을 키워갑니다. 과학을 통해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을 기르는 이곳에서 학생들은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과학 캠프는 2013년 시작 이후 올해로 25회를 맞았습니다. 이 행사는 2013년도에 카이스트와 육군본부의 협약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올해로 2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공계에 대한 꿈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펼쳐진 이공계 체험회장에서 군 자녀들은 단순한 수업이 아닌 미래를 꿈꾸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어제부터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해군은 연합 해상훈련 이후 태평양으로 병력을 옮겨 6차 해상 연합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3일 중러 해상연합 2025 연습에 참가하는 중러 해상함정편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부근 해역으로 이동해 여러 과목의 연습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훈련 계획에 따라 중러 해상함정편대가 사흘간 훈련을 벌이고 훈련 내용으로는 잠수함 구조, 합동 대잠 전투, 공중미사일 방어, 해상 전투와 실제 무기 사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이날 양국 해군이 포사격, 대잠 방공 임무, 해상 공동수색, 구조작전을 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중국 해군 종합구조선 시우선과 러시아 인명구조함 벨로우소프함이 먼저 항구를 출발했으며 앞서 중러 양국군이 혼합 편성된 연합지휘부가 훈련 계획에 따라 도상 연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달 1일에서 5일 동해 부근에서 합동 정기훈련인 해상연합 2025 연습을 하고 이후 태평양으로 병력을 옮겨 제6차 해상연합 순찰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러의 공개적인 태평양 연합 순찰은 2021년 10월과 2022년 9월, 2023년 7월, 작년 7월과 9월에서 10월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군체육부대 권순우 일병이 국제테니스연맹 태국 국제남자 6차 대회 단식과 복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일 부대에 따르면 권 일병은 3일 태국 나콘바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우치다 가이치 선수를 2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습니다. 권 일병은 전날 복식 결승에서도 국군체육부대 정윤성 일병과 한조로 출전해 태국 선수들을 2대0으로 꺾고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훈련과 작전 직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장병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상휴가와 특별진급인데요. 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포상휴가와 특별진급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 3분의 1을 휴가로 보낸 장병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장공비를 잡아 12개월의 포상휴가를 받은 전설의 일병 황중혜 씨인데요. 훈련, 작전, 직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포상휴가. 최근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가장 반가운 포상하면 뭐니 해도 휴가 아닐까요? 우리 군의 휴가 제도는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치료를 위한 공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청원 휴가로 구분되는데요. 하지만 장병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건 단연 포상휴가입니다. 포상휴가란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지휘관이 최대 10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보통 포상휴가는 국위 선양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였거나 부대 내에서 성과를 보였을 때 보상 차원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인데요. 예를 들어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한 우상혁 일병은 7일간의 포상휴가를 받았고요. BTS의 지민 일병은 신병교육 훈련에서 최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돼 4박 5일의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또 공군 제3여단에서는 국방부의 대학 학점 취득 제도를 통해 성적 우수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장려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눈길을 끈 파격적인 포상휴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주민의 귀순을 유도하는 작전을 펼친 육군 장병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병사 2명에게 무려 29박 30일, 한 달간의 포상휴가가 주어진 건데요. 이러한 장기 포상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정상 군복무간 최대 포상휴가 일수는 육군과 해병대는 16일, 해군은 17일, 공군은 18일까지 가능한데요. 대간첩작전 유공자 등은 각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휴가 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과 같은 29박 30일 포상휴가 사례는 더 있는데요. 2024년 북한 주민의 귀순을 도운 해병대 병사와 육군 병사에게도 각각 29박 30일의 포상휴가가 주어졌고요. 부대 차량으로 고향까지 복귀하는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긴 포상휴가 사례도 있었는데요. 1998년 여수 대간첩작전에서 적 반잠수정 격침작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김태환 이병에게는 60일간의 포상휴가가 주어졌고요. 헬기를 타고 고향 여수로 귀환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휴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는 특별진급이라는 예우도 있는데요. 특별진급이란 군 복무 중 뛰어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최저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1계급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는 전투나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에만 국한되어 있었고요. 평시 공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적을 세워도 진급하는 사례가 드물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올해 9월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평시 작전이나 훈련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 진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 진급 요건도 구체화되었는데요. 적과의 교전,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중 큰 공을 세운 경우,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대해서 1계급 특별 진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제도는 대령 이하 장교, 부사관, 병사까지 포함되고요. 수시 특별 진급도 가능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공을 세운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 군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장병들의 활약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가 더욱더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청해부대 46진 장병들이 1일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선박 피랍에 대비해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수행 능력과 민관군 합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서는 해군의 해상 정찰용 1인칭 시점 드론이 활용됐으며 이 드론은 청해부대 46진이 최초로 파병지에서 작전 운용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1사단 3위대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도구 해안 일대에서 상륙기습 기초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470여 명과 소형 고무보트 41척이 참여했습니다. 장병들은 소형 고무보트 기초 운용 능력과 해상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고 해병대다운 강인한 체력을 다졌습니다. 육군 39사단 군종실이 지난달 26일부터 수해복구 대민지원 현장에 커피차를 운용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수해복구 대민지원에는 육군 39사단을 비롯해 이작전 사령부 예하부대와 특전사, 공군 및 해병대 장병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단 군종실은 일일 평균 200잔이 넘는 음료를 장병들에게 제공 중이며 피해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장병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날쌘 칼은 최고의 든든한 동료, 신을 쓰고 전투를 할 땐 무한한 영감을 선사하니까. 허나 칼로 패는 꺾으려는 자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 자유로운 불꽃처럼 독수리 날개짓처럼 위대한 거인들과 맞서리라. 고결한 달빛이 되어 죽은 밤을 깨우리라. 날 아는 친구 미지의 운명이여 어서 오라. 날 배신해도 지옥 끝에서 웃어주마. 세상 모든 거인들과 맞서. (8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어젯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가 종료된 상태이지만 산발적인 소나기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일중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많은 곳은 최대 30mm의 강수가 예상되오니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강수가 이어지겠으며 오후에는 동부 산악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2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구름과 강수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 있겠으며 오후부터 동해에서는 높은 파고로 해상작전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정체전선 영향을 받으면서 강수가 예상됩니다.
많은 곳은 최대 15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보 확인하시어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점차 지속적인 강수는 종료되겠으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